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성이 동성애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이성애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게이 남성을 식별하는 이러한 능력은 게이다르, 게이다어라고 불리며 이는 게이를 탐지하기 위한 일종의 레이더입니다. 게이다르, 게이 남성의 목소리가 이성애자 남성의 목소리와 구별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널리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성적 지향이 태아기 발달 과정에서 뇌가 형성되는 방식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뇌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게이 음성 패턴과 행동 매너리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심리학자들은 게이의 목소리가 사회적 학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성이 게이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할 때 그들은 그룹의 구성원임을 알리는 말과 행동 방식을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다양한 그룹의 표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게이의 목소리가 본성 때문이든 양육 때문이든 게이 남성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서구에서 동성애에 훨씬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성애자 삭제. 그러나 호주의 심리학자 제임즈 모린디니와 그의 동료들이 지적했듯이 양성애자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자란 동성애 혐오증을 극복했지만 대신 이분법적 사고로 전환했습니다. 즉 당신은 이성애자이거나 동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 삭제로 알려진 현상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리는 남성은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로 분류하는 문화에서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양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배척당합니다. 이것은 양성애자 남성에게 특히 해당되지만 서구 사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남녀 모두에게 끌리는 여성에게 더 관대합니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애자 남성을 이성애자와 게이의 중간으로 개념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남성보다 여성적 관심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게이 남성보다 적습니다. 이 관찰로 인해 모렌디니와 그의 동료들은 양성애자 남성의 목소리가 이성애자와 게이 남성의 목소리 중간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성애자와 게이 남성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의 목소리에서 남성이 양성애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추적 능력을 비다르라고 불렀습니다. 비다어 검색. 이 연구를 위해 모렌디니와 동료들은 먼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20명의 이성애자, 20명의 게이 및 20명의 양성애자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각 남자의 목소리는 호주 국가의 처음 두 줄을 낭송할 때 녹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들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76명이 학생을 모집하여 참가자로 봉사했습니다. 참여는 일부 사람들이 게이 또는 양성애자 매너리즘에 지나치게 익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이성애자로 자칭한 사람들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척도로 목소리를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척도는 여성성 남성성으로 여성적의 경우 0에서 남성적의 경우 100까지 다양했습니다. 두 번째 척도는 성적 취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응답은 게이 1, 양성애자 2, 이성애자 3이었습니다. 세 번째 척도는 응답자가 성적 취향을 인식하도록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9점 척도로 1은 남성에게 끌림 5점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끌림 9점은 남성에게만 매력을 나타냈습니다. 일반 대중은 성적 지향을 범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이 연속체에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사람들은 다양한 정도로 양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참가자들이 우연보다 더 큰 수준에서 게이와 스트레이트 남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설과는 달리 그들은 양성애자 남성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결과. 연구자들은 그들의 가설에 대한 지지를 찾지 못했지만 연구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애자 남성은 가장 독점적으로 여성에게 끌리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양성애자 남성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다양한 척도에서 이성애자와 게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제안한 이전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양성애자 남성이 이성애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끌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성애자 남성은 가장 남성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의 놀랍게도 응답자들은 양성애자 남성이 이성애자 남성보다 더 남성적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가능한 이유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양성애자 남성이 양성애자로 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초남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양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커뮤니티와 게이 커뮤니티 모두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렌디니와 그의 동료들은 다른 연구에서 양성애자 남성이 평균보다 높은 성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 성 파트너와 단기간의 성적 만남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사회 섹슈얼리티로
처제로 알려진 척도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결국 일부 1처제는 이제 이성애자와 게이 남성 모두에게 사회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성애자이고 남녀 모두와 성적으로 활발하다면 반드시 여러 성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연구의 진정한 메시지는 우리가 성적 지향에 대한 우리의 범주적 사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애자와 게이 사이에 양성애자의 세 번째 범주를 끼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성애자가 되는 데는 대부분 게이에서 이성애자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중간에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끌린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게이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게이 남성은 좀 더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이는 게이더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매우 남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이것이 게이더가 우연보다 더 큰 수준에서 작동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레즈비언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결국 게이에서 이성애자에 이르는 단 하나의 연속체조차도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완전히 정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은 성적 지향이 표현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